아니 우리 저기 진짜 호랑이 상인 이용재 팀장님은 잠깐 이제 쉬러 가셨고 네. 오늘 새로운 네, 하이와이트 F의 임종욱입니다. 이 자기소개까지. 오늘 우리 임종욱 팀장님은 뭔가 환경적인 거, 네, 우리가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투자 이야기를 네. 좀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거는 모두 다 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투자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환경 문제는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체감을 잘 못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네, 저 어릴 적에는 맨날 뉴스에 나왔던 게 프레온 가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된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엔 그런 얘기 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심각성은 또 계속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지난달에 미국 한파 있었잖아요. 텍사스. 예, 알래스카보다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었고, 네네네. 그리고 유럽 쪽도 원래는 평상시에는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폭설.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50년 만에 폭설 내렸거든요. 그리고 뭐 프랑스 파리도 갑자기 눈이 쌓이고, 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 빙하 홍수 있어가지고 댐 무너지고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폭우가 엄청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다 이런 것도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게 통계로도 보여지는데요. 네. 유엔의 재난위험 경강 사무국에 따르면은 네네네. 2010년에서 19년까지 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가 7,000건 이상이에요. 근데 음. 이게 뭐 10년간 전 세계에서 7,000건이 많은가 적은가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얼마나 늘어났나를 보면 네. 그 이전 10년과 비교하면 70% 이상이 늘어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는 경제적 피해 규모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000조 이상, 3,000조 원 이상. 네, 이상 발생을 했고요. 정말 와닿지 않을 정도로 와닿네요.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또 예를 들어 보면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네, 다보스 매년 포럼. 이제 경제 네.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이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해요. 네. 그래서 발생 가능성 그리고 발생의 위험성 네.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순위를 쫙 매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고서도 1월에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네. 발생 가능성에서 상위권이 다 뭐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영향의 심각성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환경과 관련된 거고요. 물론 올해는 전염병 항목이 상위권에 있긴 합니다만 전염병만 제외하면 모두 상위권이 다 환경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계적으로 발생만 많이 하고 뭐 경제적 피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질적으로도 이게 환경적인 문제들이 점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뽑는 그 위험 요인, 글로벌 위험 요인은 네. 상위가 거의 다 환경 맞습니다. 관련된 것들. 경각심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해도 모자랄 거고 사실은 범국가적으로 저는 세계적으로 이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만 잘하고 어느 나라는 또 못한다고 해서 될 게는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발효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가지고 전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씨 이내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이제 각국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일단은 참여국 자체가 195개고요. 얘네가 발생시키는 그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의 이제 90% 이상이다 보니까 아하.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엔간한 경제 생활 좀 한다는 나라들은 다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각국 정부들도 과거에는 어떤 뭐 눈치 보기였는데 지금 오히려 더 경쟁적으로 더 빠르게 나서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소 제로 탄소 제로.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네. 텐데 각국이 서로 이제 우리도 탄소 제로, 우리도 탄소 제로 하겠다고 다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이제 19년에 네. 본인 EU 전체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고 19년에 선언을 한 거죠. 예. 네, 예. 그린 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언했는데 네. 이 탄소 제로가 뭐냐면 배출되는 탄소 양을 계산해 가지고 네. 그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뭐 대체 에너지 시설을 투자하거나 친환경으로, 예. 그렇죠. 아니면은 뭐 탄소 배출권과 같은 이런 실적 구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썸값은 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등값을 만들겠다. 네, 네.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60년까지 2060년까지 하겠다고 달성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K 뉴딜 중에 하나로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고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큰 축이 이제 그린 뉴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이제 탄소 제로 사회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도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그 즈음에서 우리나라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최근에 조금 이제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겠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한다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선언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이거 민간에서 나서면 정말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네, 그 대표적인 게 RE100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RE100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인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조달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미 30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한 사항이에요. 조금 특이한 점은 본인들만 참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이제 하청업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한테도 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너희도 이 조건 지켜서 해. 예를 들면 애플이 예. 한국 회사한테 뭐 부품 납품 이제 요구하면서 아니면 뭐 BMW나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납품 요구하면서 이런 걸 참여를 하게 요구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무섭다 하더라고요. 사실 기업들은 정부에다 항상 뭐 정책 건의하고 뭐 좀 때로는 이제 반발도 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자기네 고객사가 시키는 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RE100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네 맞습니다. 100%라고 하니까 정말 자기네가 환경을 파괴하는 게 있다면 또 친환적인 것을 그만큼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플에다 당장 이거 납품해야 되는데 애플이 그 납품하는 물건도 가져오시고요. 저 친환경 보고서도 가져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라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탄소 국경세. 예, 이게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았으면 네.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되게 싸게 잘 만들어서 네.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이거 탄소 배출 얼마 했어? 많이 했네? 그만큼 세금 때려. 네. 그럼 이제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네네네.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적인 걸 좀 이야기해야 될 텐데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선 탄소가 발생되는 플러스 요인만큼 어디선가 친환경적으로 마이너스를 이제 상쇄시켜줘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은 어떤 게 신재생 에너지가 결국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네.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와 같은 이제 대체 에너지가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들, 자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이런 재생이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 이런 사회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초반에 좀 돈이 더 들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쨌든 고갈의 위험성이 없고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클린한 거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얻는 게 많아지고.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든 게 맞는데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발전 단가를 보면 네. 이게 점점 극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하. 기존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에너지원별로는 저렴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지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그냥 석탄 캐가지고 석탄으로 발전소 돌려서 하는 것보다 네. 신재생 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다 이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 단가 측면에서 이제는 더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별로 가장 이제 가격 요율을 비교해 보면 네. 가장 단가가 싼 게 네.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이 단가가 제일 쌉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게 화석연료가 아니고 표에 나타나는 요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에 미국의 대한 미국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전 세계 평균을 낸 거고요. 전 세계 네, 네, 평균. 네.
보면은 차트에서 보면은 네. 태양열이 네. 이제 1kWh당 달러 비용이니까요. 그 원화로 하면은 한 2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네. 국내 한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네. 전기 요금이 물론 이제 기본 요금도 있고 네.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이제 구간 요율이 있는데 네. 요걸 그냥 대략 그런 거 평균 이제 내보면 채취하고, 예. 예, 구간별 평균 요금이 한 180원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180원이니까 실제 태양열의 단가인 200원 수준이랑 크게 차이가 없고 네. 태양열이 지금 제일 비싼 거니까 네. 다른 에너지원들의 발전 단가랑 보면 오히려 이것들이 더 싼 거죠. 그러니까 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사용할 요인이 점점 이제 있는 아하.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돈이 더 든다 네. 였는데 지금 완전히 그 편견이 깨지고 있는 맞습니다. 현실이고. 환경에도 좋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오호. 네. 그 ETF로 그러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좀 있나요? 지금 글로벌 전체 이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아이쉐어 ETF에 예. 이제 글로벌 클린 에너지 관련 ETF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이제 글로벌 X에서 클린 테크 ETF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찾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다 글로벌리하게 투자하는 거고요. 해외 기업들. 네. 네. 국내 상장된 기업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만 투자하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상장한,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는 지난주가 아니니까 3월 5일에 아, 3월 5일에 상장을 한 게 있어요? 네,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1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네. 다른 데서도 이제 투자하는 게 겹치긴 하지만 그죠. 뭐 다른 펀드나 다른 ETF도 들어가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린이나 클린 관련된 펀드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에너지 관련된 기업만 추려서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업만 추려서 관련 ETF로 만든 게 처음이다. 맞습니다. 그게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타이거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브랜드고, 네네. FN은 FN 가이드. 맞습니다. 그 FN 가이드가 지수를 구성을 해주고. 네. 오호. 그래요? 여기 그럼 혹시 어떤 기업들 들어있는지? 대표 기업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일단은 그 연료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두산 퓨얼셀을 꼽을 수 있고요. 역시. 네, 두산 퓨얼셀은 뭐 아시다시피 19년에 이제 두산에서 인적 분할해서 네. 그 연료 전지 부분만 떨어져 나온 회사인데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좀 선도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걸 시행해요. 아, 맞아요. 네, 예. 이제는 앞으로는 항전이 네. 전력을 공급할 때 네. 이제 화석연료, 뭐 신재생 에너지 원에서 이제 추출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수소 관련된 것만 따로 떼서 네. 무조건 이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전체 전력 비중 중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는 하나솔루션 꼽을 수 있고요. 네. 2000년 1월에 뭐 하나 케미칼, 하나 큐셀, 하나 첨단 소재가 합병을 병합. 해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고요. 이제 뭐 글로벌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는 뭐 선두 업체다 보니까 네. 뭐 대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풍력 부분에서는 CS 윈드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풍력 발전소에서 기둥 부분이 기둥 풍력 부분. 타워의 타워.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고요. 잘하고 있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대표 세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 투자 시에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환경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책이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중소형주택 비중이 좀 높아요. 아하.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은 투자 의사결정하실 때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 타이거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과후 ETF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